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3D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기초 과정 중에서 3D 맥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기본 제작 과정인 항아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항아리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대충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원형 항아리 형태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항아리 외벽에 어떤 문양을 쓸 건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 핀터레스트나 구글 같은 데서 이런 어떤 흑백 음영 이미지를 한번 검색을 하셔서 어, 자료 소스 활용할 만한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용문양 같은 것도 괜찮고요. 이런 어떤 부조 형태의 이미지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어떤 이미지를, 흑백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놓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작업을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페어를 이용해서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스페어를 이용해서 탑 화면에 드래그 합니다. 자, 크기는 30에 30으로 할게요. 30에 30.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레디우스 30에 세그먼트 30으로 해서 스페어를 하나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30에 30짜리 형태를 만드셨으면 이걸 가지고 한번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에디터블 폴리로 이동해서 1번 버텍스 셀렉션으로 바꾸고요. 밑부분에 점을 지워 주겠습니다. 아래쪽 점도 이렇게 삭제를 시켜 줄게요. 자, 그리고 3번 뚫림면의 테두리를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뚫린 부분이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Shift 버튼으로 복사를 한번 시킵니다. 자, 윗부분 아래쪽 부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Shift 버튼 복사를 시킵니다. 자, P 다시 퍼스펙티브로 이동해서 아래쪽은 닫힌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스케일 Shift 버튼 누르고 한번 작게 다시 무브 시킵니다. Shift 버튼 누르고 위로 다시 R 스케일 크기를 줄여주세요. 약간 다시 스케일 Shift 버튼 누르고 크기를 줄입니다. 마지막 한 번은 Shift 버튼 눌러서 얘는 콜랩스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 에디트 지오메트리 옵션에 있는 콜랩스를 이용해서 마지막은 합쳐버립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 항아리의 받침 부분과 뚫린 부분이 생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렉션을 끈 상태에서 안쪽에다가 쉘 명령으로 두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모디피어 리스트 상에서 여러분들이 쉘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버튼으로 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쉘 버튼 찍으면 이렇게 쉘이 들어갑니다. 자, order amount로 지금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order amount는 0으로 만드시고요. inner amount의 수치값을 올려서 적당한 두께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적당하게 두께 만드셔서 이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2.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근데 안쪽에 나중에 렌더링을 걸다 보시면 안쪽에 있는 형태를 이렇게 보는 렌더를 걸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쪽 면은 지워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렌더를 걸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쉘 명령 아래쪽에 보시면 select inner pass라는 게 있습니다. 체크합니다. 그럼 안쪽에 있는 면들이 선택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시 convert to editable poly로 이동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4번 폴리곤 셀렉션을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셀렉션이 선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슈링크 에디터블 폴리 명령에 보시면 슈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슈링크 단축키는 페이지 다운 버튼이에요. 컨트롤 페이지 다운, 업 다운 하시면 컨트롤 누르시고 페이지 업 다운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다운 정도 이렇게 시킨 다음에 안쪽은 딜레트 시켜 버릴 겁니다. 안에 있는 형태는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UV 작업할 때 방해가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항아리의 외벽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탑 화면에서 유심히 잘 보시면 윗부분에서 손잡이 형태가 지금 정면 프론트 화면에서 보시면 손잡이 형태가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축의 방향으로 나와야 되니까 지금 X축 방향 이쪽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하시고 위쪽에서 축의 방향과 일치하는 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펴보면 이쪽 면이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쪽 면과 아래쪽 면을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 시켜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번 뚫린 면의 테두리를 선택을 하고 프론트 화면에서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3번 바깥으로 빼줍니다. X축 방향으로 2번, 3번. 잘못됐네요. 안쪽이 선택되지 않게 이런 식으로 뚫린 부분만 선택해서 Shift 버튼 누르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뽑아줍니다. 요 안쪽 면이 선택되지 않게 주의하면서 손잡이가 될 부분의 구멍만 선택해서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프론트 화면에서 셀렉션 1번 버텍스 셀렉션으로 바꾸고 이 손잡이의 안쪽 형태를 동그랗게 위치를 조정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바깥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안쪽에 있는 형태만 최대한 동그란 형태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동그란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안쪽의 형태 붙이지는 말고요. 그 다음 바깥쪽의 형태도 그 형태를 따라서 두께값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럼 항아리 옆에 붙은 손잡이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쪽 다시 3번 영역으로 바꾸고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에디터블 폴리의 브릿지 명령을 클릭해주면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태를 조금 다듬어 주세요. 자, 이렇게 되셨습니다. 자, 퍼스펙티브 화면을 다시 보시면 손잡이의 두께가 얇아졌다 다시 두꺼워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밑변이 되게 밑에 있는 형태가 조금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돌려서 그 부분의 점만 선택하시고 옆에서 스케일로 축 방향을 잡고 조금씩 줄여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최대한 두께값을 비슷하게 비슷하지는 않지만 적당한 어떤 두께값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맞췄습니다. 자,
손잡이가 한 개 있는데 똑같은 형태를 왼쪽에 다시 만들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이럴 때 활용하는 게 symmetry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절반의 형태를 딜레트 시켜서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립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얘를 시미트리 명령, 모디페어 리스트에서 시미트리 명령을 찾습니다. S로 시작하니까 SYMMETRY, 직역하자면 대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시미트리 명령을 적용시키면 이런 식으로 좌우가 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에디트 폴리에서 다시 수정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는 에디트 폴리를 선택한 다음에 요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돼요. 이 아이콘의 이름이 Show and Result On이라는 아이콘인데 체크하면 아래쪽에서 에디터블 폴리에서 바로 위에 있는 시미트리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버텍스로 내가 수정을 가하게 되면 오른쪽이 똑같이 움직이게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터보 스무스를 넣어버리면 형태가 뭉개지겠죠, 그죠? 잘 보시면 터보 스무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형태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뭉개져 버립니다. 자, 그걸 막으려면 터보 스무스 버리겠습니다. 쓰레기통 눌러서 에디트 폴더 다시 내려와서 여러분들 스위프트 루프 명령 아시죠, 그죠? 스위프트 루프, 여기 스위프트 루프를 이용해서 모서리마다 선분을 추가해 줍니다. 모서리마다 선분을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세요. 아래쪽도 마찬가지겠네요. 아래쪽도 이런 식으로 선분을, 모서리에 선분을 추가시켜 줍니다. 그러면 내가 터보 스무스를 넣어도 그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되죠. 자, 터보 스무스는 쓰지 않을 때는 쓰레기통으로 다시 버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전구를 꺼 놓으셔야 돼요. 자, 이 상태가 됐으면 형태는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를 가지고 에디터블 폴리로 바꾼 다음에 시미트리 명령은 날렸죠, 그죠? 자, 그리고 리셋 엑스폼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에 가서 리셋 엑스폼, 리셋 셀렉티드 버튼 한번 클릭, 모디파이로 오시면 엑스폼이 쌓였죠. 다시 에디터블 폴리로 합쳐줍니다. 그러면 엑스폼은 날아가고 에디터블 폴리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이 UV를 편집하셔야 돼요. 자, UV를 편집하실 때 사용하는 명령은 unwrap UVW라고 그랬죠, 그죠? 선택하셔서 추가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단축키 3번 폴리곤 셀렉션을 선택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연두색으로 보이는 것은 내가 지금 설정한 UV가 아니기 때문에 꺼주겠습니다. 오른쪽에 컴퓨터에 맵심을 꺼주세요. 맵심을 꺼주면 연두색으로 체크되어 있던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시면 PD라는 곳에 보면 포인트 포인트 심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자, 이 아이콘으로 필요한 부분을 절개하겠습니다. 항아리의 목 부분을 이렇게 절개해 줄게요. 몇 칸씩 건너뛰면서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해 줬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절개해 주겠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절개해 주겠습니다. 바닥도 똑같은 방식으로 절개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바닥도 동일한 방법으로 절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아리 윗부분을 또 절개하겠습니다. 면이 접히는 부분에 이 부분을 절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절개할게요.
이렇게 해서 절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통으로 펼쳐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쓰실 UV는 항아리의 앞면의 이미지, 뒷면의 이미지를 똑같은 이미지를 쓸 거기 때문에 UV면을 반으로 절개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V면을 이런 식으로 절반을 절개할 겁니다. 손잡이를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바닥은 통으로 펼치고요. 그리고 띠 같은 경우는 너무 길이가 길어질 거기 때문에 반으로 절개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절개하겠습니다. 쭉 한 방에 다 절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항아리 손잡이를 절개해야 되겠죠, 그죠? 항아리 손잡이, 그리고 항아리 손잡이의 모서리 부분을 절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절개했습니다. 다시 이쪽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서리까지 다 절개를 했어요. 안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저 안쪽에 있는 면까지 같이 절개를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개가 다 됐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포인트 포인트 심 해제하시고 아무 면이나 한 면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Expand Polygon Selection to Seams 버튼,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전체 선택을 해주겠죠. 내가 잘라놓은 구역을, 그리고 펠트 맵 버튼을 눌러서 한번 펼쳐줍니다. 여러 개일 때는 한 방에 하는 방법이 스타트 펠트, 그 다음에 세팅에 가서 릴렉스 시켜주고 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일단은 스타트 펠트 한 다음에 커밋으로 그냥 일단 이렇게 한 번만 펼쳐 놓습니다. 다시 뒷면, 이렇게 간단한 개체는 그 다음에 다시 전체 선택, 펠트 맵, 스타트 펠트, 커밋. 그냥 빠르게 가는 거예요. 손잡이, 전체 선택, 펠트, 스타트 펠트, 커밋. 전체 선택, 펠트, 스타트 펠트, 커밋. 이쪽 선택, 전체 선택, 펠트 맵, 스타트 펠트, 커밋. 안쪽 선택, 전체 선택, 펠트 맵, 스타트 펠트, 커밋. 이런 식으로 빠르게 갑니다. 이쪽 손잡이, 전체 선택, 펠트 맵, 스타트 펠트, 커밋. 아래쪽 선택, 전체 선택, 펠트 맵, 스타트 펠트, 커밋. 바닥 선택, 전체 선택, 펠트 맵, 스타트 펠트, 커밋. 자, 안 펼쳐진 게 뭐가 있을까요? 이쪽이 있네요. 이렇게 남은 부분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펠트, 스타트 펠트, 커밋. 안쪽에 하나 더 남은 것 같네요. 쫙 긁어 선택하니 이쪽 면이네요. 펠트, 스타트 펠트, 커밋. 자, 그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 펠트가 되었습니다. UV를 펼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펠트이기 때문에 펠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 UV를 다 선택한 다음에 툴스에 보면 릴렉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릴렉스, 그리고 폴리곤 앵글스로 바꾸고 스타트 릴렉스 하시면
그 각자의 어떤 크기, UV당 크기를 찾아갑니다. 형태 변화 없으면 스탑 하시면 돼요. 그럼 됐죠? 자, 전체 UV가 이 스페이스 안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순하게 펼치면 안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 이미지는 항아리 바디 부분에 조금 주안점을 둬서 만들 거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쪽에 Select by Element UV Toggle 선택하셔가지고 이거 선택하셔가지고 클릭만 하셔도 UV 면이 다 선택되게 만들어 주세요. 자, 집어넣기에 너무 크죠, 그죠? 다시 조금 줄이겠습니다. 선택, 이쪽도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최대한 UV가 겹쳐지지 않게끔 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지금 만들 이미지에는 크게 중요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집어넣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손잡이나 여러가지 형태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좀 색깔이나 이미지가 있다면 UV를 좀 잘 펼치고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선택, 이동하셔가지고 좌측편에 있는 여기 아이콘을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W, E, R 단축키가 W, E, R이 되니까 적당히 편집하면 되겠죠. 뭐 로스가 많이 생겼지만 그냥 연습하는 차원이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 툴스에서 렌더 UVW 템플릿을 클릭하셔서 사이즈가 1024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2048 정도로 바꿔줄게요. 2048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렌더 UV 템플릿 눌러서 UV를 렌더 시켰습니다. 자, 이 렌더된 UV는 여러분들이 디스켓 저장하셔서 PNG 파일로 하셔가지고 항아리 이름 정하시고 저장합니다. 24비트로 오케이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 끄고 나오셔서 그 모디피어 스택에 언랩 UVW가 쌓여져 있지 않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 Convert to Editable Poly로 합쳐주세요. 자, 그러면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자, 포토샵으로 가셔가지고 포토샵을 띄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다운로드 받으신 이미지하고 내가 작업했던 UV를 동시에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용할 이미지는 이런 봉황 이미지를 하나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자, 이 이미지를 한번 활용해서 항아리 전면부에 이 항아리 용이랑 봉황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볼게요. 자, UV면이 잘 보여야 되니까 일단 컨트롤 쉬프트 N 하셔서 새로운 레이어 추가하시고요. 배경을 블랙으로 하나 설정하신 다음에 Alt 딜레트 깔아주세요. 그리고 UV 선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이쪽 면으로 불러와서 항아리를 배치시킵니다. 자, 지금 소스를 다운로드 받다 보니 이상한 이미지까지 딸려왔는데 이 부분은 그냥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크니까 약간 사이즈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컨트롤 T 하셔서 조금 이미지를 적당하게 항아리 전면부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Alt 버튼 눌러서 이 이미지가 적당하게 다시 들어가게끔 만들겠습니다. 후면부 만들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UV 선부는 일단 끄고요.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여러분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 그래서 두께를 단차를 만들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쉽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항아리 색깔은 어떻게 만들까요? 항아리 색깔은 좀 컬러풀하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N 추가해서 어떤 항아리 색깔로 만들고 싶은지,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로 만들고 싶은지, 이런 색깔 뭐 한번 그냥 단순하게 해볼게요. Alt 딜리트 깔았습니다. 그런데 블랙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색깔을 여기 보면 블렌딩에서 스크린 모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컬러 색깔이 윗부분은 약간 흰색이고 밑에 부분은 그 컬러 색깔이 드러나겠죠, 그죠? 자, 요 색깔을 항아리의 기본 베이스 색깔로 만들고요. 요거 끄면 그대로, 그러니까 색깔 창, 레이어 창을 끄면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적용되게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색상을 어떻게 내가 표현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것까지 다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일단은 디스맵과 기본적인 디퓨즈 맵만 사용해서 항아리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맵은 디스 맵입니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세이브 에즈 하셔가지고 JPG 파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DIFF라고 할게요. 디퓨즈 맵 저장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뒤에 배경 다시 색깔로 바꿔주시고 JPG로 이번에는 이름이 바뀌었네요. 이름이 바뀌었네요. 이게 디퓨즈 맵이고 아까 방금 저장했던 게 디스 맵입니다. 자, 일단은 이름을 부여해서 이렇게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멘탈레이, 여러분들은 선생님에게 멘탈레이로 렌더 거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기초적인 설명을 듣고 계시니까 멘탈레이로 렌더 세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렌더 셋업 아이콘을 선택을 하셔서 아래쪽에 쭉 올려보시면 어사인 렌더러가 있습니다. 어사인 렌더러 안에 choose 렌더러를 선택하셔서, 선생님은 이 Vlay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멘탈레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멘탈레이로 체크를 바꾸시고 오케이, 멘탈레이가 등록됐죠.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머티리얼 에디터, 여기 머티리얼 에디터 단축키는 M이라 그랬죠. 요 머티리얼 에디터를 클릭을 하셔서 재질을 한번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아케인 디자인 멘탈레이 기본 재질인 아케인 디자인 재질을 드랍합니다. 뷰 창으로. 자, 뷰 창으로 드랍했습니다. 왼쪽에 맵스에서 비트맵 이미지를 다시 드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두 개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디스 맵이었고 다시 드랍해서 얘는 디퓨즈 맵이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맵을 디퓨즈 컬러 맵으로 연결합니다. 됐죠? 다시 이 맵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맵을 여기 있는 항아리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자, 적용이 됐거든요. 항아리가 너무 단순하니까 터보 스무스 명령을 모디파이에서 터보 스무스 명령을 넣고 한 수치값을 2 정도로 바꿔줄게요. 자, 일단 끄고요. 나중에 다시 재편집하기 위해서 지금 바닥이나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렌더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을 설치하고 라이트를 한번 기본적인 라이트를 설치해 볼게요. 자, 플랜을 탑 화면에서 이렇게 설치합니다. 자, 그리고 항아리가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그죠? 프론트 화면이나 사이드 화면에서. 자, 그런 다음에 벽체를 세우겠습니다. 에디터블 폴리에서 선분 하나 선택, 루프, 단축키는 Alt L이 되겠습니다. Shift 버튼 누르고 위로 끌어올렸어요. 그 다음에 선분 2개 정도 벽체에 넣어주고 싶은데 스위프트 루프 쓴다고 그랬죠, 그죠? 선생님은 스위프트 루프를 단축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터보 스무스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자, 그리고 터보 스무스를 넣었으니까 바닥 재질을 하나 이렇게 다시 드랍해서 더블 클릭, 템플릿에 매트 피니시 같은 무반사 재질을 하나 이렇게 설정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지금 퍼스펙티브 화면을 이제 렌더를 걸어야 되니까 Shift F에서 쉐이프 프레임을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충분히 확대하고요. 나는 이런 식으로 렌더를 볼래 정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C 하면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가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벽체가 탑 화면에서 보면 밑으로 왔네요. 정면이 지금 카메라가 위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정면이 지금 탑 화면에서 아래쪽이 정면이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이렇게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돌려주는 게, 그럼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다시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체를 돌린 다음에 이렇게 다시 돌아가겠네요, 그죠? 이렇게 다시 바꾸시고, 이렇게 볼 거야 바꾸시고 컨트롤 C 해주시면 다시 카메라가 밑에서 위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카메라 설치됐고요. 라이트를 하나 설치해 볼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하니까 그냥 지금은 라이트는 한 가지 방법만 쓰게 하고 있거든요. 자, 크리에이트의 라이트 옵션에 타겟 라이트 예스 하시고요. 사이드 화면에서 항아리로 향해 쏘겠습니다. 빛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지금 번 효과가 탑니다. 그래서 조금 빛을 멀리 비출게요. 너무 라이트가 좀 머네요. 항아리의 크기가 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갑시다.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니까. 자, 그런 다음에 모디파이에서 라이트를 선택을 하시고 모디파이에서 섀도우를 체크합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 트레이스드 섀도우로 바꿔주시고요. 섀도우 옵션에서 체크하시고요. 레이 트레이스드 섀도우로 바꿔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쉐입 에어리어 섀도우 항목에서 렉탱글로 바꾸고 사이즈를 크게 만드시면 그림자가 많이 퍼지게 돼요. 200 정도로 할까요? 이 박스의 크기에 따라서 이 렉탱글의 크기에 따라서 그림자가 퍼짐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빛이 지금 카메라 방향 정중앙에서 때리니까 그림자가 뒤로 가죠, 그죠? 그래서 라이트를 약간 옮겨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라이트 한 개 가지고 했는데 느낌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너무 많이 튀어나오니까 좀 징그럽네요. 그러면 약간 재질에서 재질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지금 디스플레이스먼트가 1이기 때문에 얘를 0.5 이렇게 좀 낮춰주겠습니다. 그러면 두께값이 적당히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너무 항아리가 너무 반질반질 거리니까 이상하죠, 그죠? 도자기 느낌이 전혀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이 반질반질 거리는 느낌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리플렉션과 관련된 항목에 이 항목에 맵을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을 사용을 해서 특히 이 리플렉션 그로스니스 맵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사람의 손때가 탄 부분이 있고 먼지가 쌓인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서 먼지가 쌓이면 반사율은 떨어질 테고요. 사람의 손때가 좀 탄 부분은 뭐 손자국, 지붕 같은 게 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반사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맵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너무 힘드시니까 그냥 더블 클릭해서 그로스니스 맵에 지금 1.0 수치값을 좀 떨어뜨려서 여기 리플렉션 반사와 관련된 부분 밑에 굴절이 아닙니다. 반사와 관련된 부분의 수치값을 조금 떨어뜨려 주시면 이게 똑같은 아까와 똑같이 작업이 되어 있지만 반사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너무 그 반사가 확실하게 되는 부분을 좀 약간 조금 더 떨어뜨릴까요? 그 다음에 위에 리플렉티비티도 약간 떨어뜨려 줄게요. 자, 그럼 조금 반사가 덜 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흙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입자가 아주 매끈할 리는 없거든요. 살짝 울퉁불퉁한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노이즈 맵을 한번 더 끼워 넣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맵스 옵션에 노이즈 맵을 이용을 해서 이 노이즈를 더블 클릭, 노이즈 사이즈가 지금 63.5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0.5 정도 아주 작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노이즈 이미지를 범프 맵이라는 거에 연결시킬게요. 자, 재질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아래쪽에 범프 이미지가 0.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굴곡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미지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렌더 셋업 창에 다시 가서 렌더 셋업을 지금 640, 480으로 되어 있는 걸 조금 크게 일단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800, 600으로 해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조금 커지게 해서 자, 그러면 입자가 항아리 입자가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너무 자글자글한가요? 이게 입자가 조금 더 미세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여기 노이즈를 더블 클릭해서 0.5를 뭐 0.3, 0.2 더 떨어뜨려 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맵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맵을 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항아리에 더 항아리 같은 느낌을 만들어 갈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은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항아리 모양을 만들었고요. 렌더를 다시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렌더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항아리 모양을 조금 더 그 문양의 이미지를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최종 편집본에서. 그래서 렌더 패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렌더 패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뭐 누크나 다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합성하는 어떤 영상 툴로 만들 때 합성하는 어떤 방법도 있지만 3D에서는 렌더 패스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스탠다드 라이트, 이게 약간 어둡게 나오시는 분들은 라이트 옵션에 포토메트릭 스탠다드로 가셔서 스카이라이트를 하나 찍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밝게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약간 밝게. 근데 문양은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다. 자, 그럴 때는
문양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럴 때는 렌더 패스를 이용합니다. 렌더 셋업으로 다시 가서 자, 렌더 셋업에 보면 렌더 엘리먼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근데 렌더 엘리먼트라는 항목을 체크하시고 add를 체크해 보시면 멘탈레이 MR이라고 해서 MR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맵이 있습니다. 이렇게 렌더 패스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렌더 패스가 여러 개가 있지만 오늘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AO 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MR 앰비언트 오클루전 렌더 패스를 오케이 등록시킵니다. 자, 그런데 렌더를 걸어 보시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렌더가 두 장이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걸던 렌더 이미지 한 장 이렇게 걸렸죠. 자, 그럼 다른 이미지가 하나 뚝 하고 또 걸려요. 근데 하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렌더 패스 AO 렌더 패스는 여러분들 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뽑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면 스페셜 이펙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앰비언트 오클루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스페셜 이펙트의 앰비언트 오클루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수치값에 따라서 약간 또 느낌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다시 렌더를 지금 걸어 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 렌더 이렇게 걸리죠. 그 다음에 다시 뚝 하고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근데 약간 약한 것 같네요. 그러면 다시 샘플 값을 32라고 올리고 맥스 디스턴스 값을 조금 더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렌더를 또 걸어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너무 수치값을 올리다 보면 해상도는 좀 올라가겠지만 렌더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적당히 이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렌더 사이즈를 키워볼까요? 렌더 사이즈를 다시 렌더 셋업으로 가서 렌더 사이즈를 80060보다 좀 훨씬 크게 렌더를 걸겠습니다. 그래서 1024 720 사이즈 정도로 렌더를 걸게요. 자, 그리고 렌더를 걸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항아리 이미지가 나왔고 AO 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앰비언트 오클루전 그 렌더 패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두 장을 같이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JPG로 할게요. 그냥 항아리 01번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JPG로 해서 항아리 AO라고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최종 이미지니까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필요 없으니까 자, 오픈해서 이 두 개의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자, 그러면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불러와졌고요. AO 렌더 패스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얘를 컨트롤 A, 컨트롤 C 이쪽으로 와서 컨트롤 V 해서 붙여넣습니다. 자, 그러면 렌더 그대로 올라와졌죠, 그죠? 얘는 끄고요. 얘는 블렌딩 시켜줍니다. 멀티플라이로 이용해서 블렌딩 시켜줍니다. 얘가 켜졌을 때와 꺼졌을 때 차이점, 약간의 어떤 느낌적 느낌이 좀 표현이 나나요? 약간의 무게감이라든지 음영이 좀 실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정도의 느낌은 크게 살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캐릭터 작업 같은 걸 할 기회가 되신다면 이 AO 렌더 패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다른 렌더 패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렌더 패스를 합성해 가지고 뽑게 되는데, 여러 개의 렌더 패스를 기본적으로 많이 뽑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항아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에디트 폴리 편집에 대한 것들은 비슷합니다.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였냐면 시미트리라는 걸 이용해서 좌우 대칭으로 작업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캐릭터 할 때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UV를 어떻게 폈는지, 그리고 그 편 것을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기본적인 내가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맵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밖에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작업 영역으로 들어가면 사람의 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나 손때 이 물건이 놓여 있던 위치에 따라서도 상당히 표현이 달라지겠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표현을 한번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3D Max를 이용해서 이렇게 단순하지만 디테일한 항아리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D Max를 이용해서 항아리 만드는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